바뀌어서 이게 한 번 더 주면 오!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몇 마리 토끼를 넣었다고요? 한 마리요. 아니요, 두 마리요. 두 마리요. 두 마리요? 네. 아니요, 세 마리요. 네 마리요? 네, 아니요,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럼 내성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이은결 선배님이세요. 지금 몸 가히 보면은 돌풀로 선배 죄송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생애 해보신 인터뷰 중에 가장 허접한 인터뷰지만 토끼예요. 네. 토끼 스펀지예요. 여기 보면은 토끼 스펀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신기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요 이렇게 비벼요. 비비게 되면은 토끼가 오! 두 마리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 텐데요. 얘가 1번 토끼, 얘가 2번 토끼입니다. 그쵸? 1번이에요, 1번. 1번, 2번. 이 1번 토끼를 제 오른손에 주고요. 2번 토끼를 이제 오른손, 똑같은 오른손이네요. 네. 꼭 쥐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은 위치가 서로 바뀌게 돼요. 여기가 1번이었죠. 근데 펴보시면은 여기가 1번, 여기 2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장난이었고. 다시 한 번 할게요. 이 토끼, 얘는 지금 2번 토끼예요. 맞나? 2번인가? 1번인지 좀 헷갈립니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2번 토끼를 오른손에 주고요. 왼손에 주고 얘는 다시 선생님 오른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호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치가? 바뀌어서 이게 한 번 더 주면은 이동하게 됩니다.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요. 두 마리가 이동하게 됐어요. 와. 네. 끝이 아니고요. 제가 또 준비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새끼 토끼 새끼 토끼를 한 마리 더 준비했습니다. 네. 그죠? 총 3마리 토끼가 있어요. 네. 3마리 토끼를 잘 보시면 돼요. 한 마리 토끼를 제가 왼손에 주고요. 두 마리 토끼는 제가 여기 밑에 내려놓을게요. 여기 몇 마리 토끼를 넣었다고요? 한 마리요. 아니요, 두 마리요. 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마리 토끼를 올려놓고요. 네. 이번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서 여기다 주고요. 한 마리 토끼는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몇 마리 토끼를 줬다고요? 두 마리요. 두 마리요? 아니요, 세 마리요. 둘, 세 마리요. 그죠? 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두 마리 토끼를 주고요. 한 마리 토끼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몇 마리 더 토끼를 넣었다고요? 두 마리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에서 두 마리고, 두 마리에서 세 마리고, 세 마리에서 두 마리요. 세 마리에서 몇 마리 될까요? 네 마리요? 네 마리. 설마 네 마리요? 아니요,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대박, 대박.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마리 토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사실 이 토끼들은 돌연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오른손 한번 펴보실까요? 세 마리 토끼는 사실 빨간 토끼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 토끼는 포유류예요.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젖을 먹인다는 거죠. 근데 이 토끼는 돌연변이라고 했죠? 왜 돌연변이냐면 애초에 알에서 태어났어요. 저 보면 여기 이게 알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알은 그럼 누가 낳았을까요? 토끼가 낳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알은 잘 보세요. 이 알은 카메라 각도와 선생님 각도를 확실하게 짜야 되기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알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박병선 마술사님. 네, 마술사 박병선입니다. 오늘 이게 마스크. 며칠 전에 이제 호떡을 먹었는데 호떡 안에 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실례지만 제가 여기 화상 입은 자국이 있어서 그거를 가리려고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이것도 안 남는 거죠? 남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네, 아무튼 마술사 박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불탄 호떡 드셨나요?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진짜로요. 마술사신데 네네. 뭐 이렇게 혹시 저한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아니, 복잡하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손가락 마술인데 벌써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잡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빠졌다가 다시 붙고. 그쵸? 마술사는 조금 더 약간 좀 더 자연스럽죠. 그쵸? 손가락이 이렇게 늘어나게 하면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쵸? 이거 감사합니다. 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알려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 장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저는 몰라요. 네네네. 이건 알아요. 이거는 저도. 이거를. 근데 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하지 말까? 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다가 지금 초반이시잖아요. 물론 더 오래 하셨으면 더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초반이시면 좋은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사실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된 마술사 박병선이라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제 과거를 사실 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인터뷰나 어떤 매체 속에 내가 남겨져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돌아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나는 이랬구나. 네네. 이런 대화를 했었구나. 이런 세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좋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자극도 되고, 해이해진 저를 좀 약간 달랠 수도 있는 좋은 기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네네. 이게 언제부터 이 마술사라는 꿈을 가지셨고 어떤 계기로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마 대부분의 지금 저처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17년? 17년째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6살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제 이인결 선배님께서 최초로 피즘, 한국인이 피즘이 이제 전 세계 마술 올림픽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국인 최초로 이제 입상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랄까요, 호기심 천국에서나 약간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마술을 좀 보내는 이런 성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올림픽 나가서 입상을 했다더라 하니까 이제 붐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 저도 하나였고요. 우연히 이제 서점에 갔다가 그 TV에서 보던 이인결 선배가 책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프로 마술사들이 쓰는 그 카드가 거기에 내장되어 있다. 나도 뭔가 마술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동아리를 만들자마자 너무나 파급 효과가 컸던 거죠. 얘네 신생 동아리고 신생 서클인데 정말 학교를 알릴 수 있는 대회 같은 데서 다 입상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교육감상도 수상을 인과왕을 받고 그렇게 좀 1, 2년을 지내다 보니까 애초에 나는 이거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그럼 대학교는 나오셨나요? 대학교를 갔습니다. 마술 전공과도 있어요? 있습니다만 전 거기 가진 않았고요. 마술 복합예술이잖아요. 종합예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를 선택하자 해서 연극과 영화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간지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떤 이유로요? 이것보다는 완전 연극과 무대예술, 무대 연극 이쪽으로 커리큘럼이 쫙 질비하게 짜져 있더라고요. 물론 도움은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저는 마술에 완전 미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마술사를 많이 만나고 나는 지금 더 연출이나 마술 기획적인 것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것을 휴학을 한다면은 힘들어졌을 때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아예 자퇴를 해버렸고요. 결심을 했고요. 주위에서 많은 욕을 먹었죠. 말려도 미쳤다. 많이 했을 텐데. 그때 당시면 또 이제 1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면은 또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라 그랬죠. 집안의 만류도 되게 심했었고요. 우리 어머니도. 네네. 그랬었고요.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마술은 여기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불가능을 좀 계산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도전할 때도 마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보여지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걸 보여주는 네네, 맞아요. 직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생활에도 많이 그게 입혀져서 마술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과감하게 그냥 마술 안 하고 나 노래할 거야 해서 노래를 한 거고요. 아, 유튜브에서 노래를 하셨고요? 네, 유튜브에서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BBA 바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가 나올 텐데요. 이름을 바꿀 겁니다. 바꾸실 거예요? 네, 조만간 다시 바꿀 거예요. 저도 음식 카레라이스한테 엄청 밀리고 있죠, 지금. 아, 카레라이스. 나는 이걸 띄우고 싶어. 근데 일단 이거 어떻게 띄워라면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띄워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띄운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마술은 어떻게 띄워볼 수 있을까로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띄워보는 것 좀 보일까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나씩 붙이면서 가능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어떤 거 시작을 할 때도 일단은 하게 돼요. 그 다음 거기다 이제 뼈를 붙이고 살을 입히고 하다가 잘 안 입혀지면은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항상 뭔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던 와중에 다른 변형된 걸로 이건 안 되더라도 이런 걸로 하면 되겠다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거고. 항상 어레인지가 되고요. 맞아요. 나는 여기서 잘못됐어. 안 됐어요. 그럼 그걸 실패라고 두지 않고 그냥 실수로 그냥 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실수가 다른 곳엔 또 이제 살이 되고 뼈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매너리즘이 한번 크게 왔었어요. 저는 이제 마술사는 마술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샌가부턴가 마술을 가르치고 싶게 되더라고요. 마술을 배운다는 건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술을 하다 보면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시야 완전 저 바깥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약간 그런 틀 같은 걸 깨게 되는 약간 트리거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되게 큰 보람을 느껴서 강의를 하는 디렉터로서의 전향을 한 지가 꽤 됐어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행사 같은 것도 주로 받지 않고 지금은 고정적으로 강연을 하면서 약간 컨설팅, 카운셀링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새로이 심어주고 있는 네네. 마술사이자 디렉터인 박병선입니다. 네. 네. 일단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네네. 마술이란 직업은 굉장히 사실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 직업 자체는. 네네. 근데 사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가 되지 않는 한, 네네. 아니면 또 국내에서의 뭐 탑자리에 있는 마술사가 되지 않는 한, 네. 이 과연 생계적으로 맞습니다. 문제가 있진 않을까라는 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거든요. 제일 먼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죠. 네네. 과연 마술사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는가를 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 수익 구조는 행사예요. 행사. 네. 행사를 뛰게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식만은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돈 받고 네. 약간 광대처럼 마술 보여주고 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마술사 대단하게 받다가 행사를 받다 하면은 생활이 돼요. 약간 좀 이렇게 한국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우선 행사엔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에 바짝 1, 2개월 벌고 네. 또 1, 2개월 정도는 제 이제 어떤 사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 2개월은 바짝 벌고 1, 2개월은 쉬고 이 쉬는 동안에 벌이가 없다 보니까 뭐 자체적인 공연 행사를 열기도 해요. 마이너스예요. 대관료, 심지어는 좀 홍보료, 마케팅료 엄청 비싸잖아요, 요새요. 게다가 손님이 오지 않으면 티켓이 또 비싸면 마술을 안 봐요. 그렇죠. 마술 1, 2만 원도 안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화가 있는 것 같아요, 속에요. 경쟁 심리 때문인지 몰라도 마술을 봐서 신기하면 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내가 속았구나.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마술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먼저 속으면 내가 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팔짱 끼고 보시는 분들, 그 눈빛이 달라요. 그런 분들, 즐기고자 하는 분들의 눈빛이. 그쵸. 물론 많은 분들은 또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해외에서 2년 있다 왔거든요. 해외에서 하는 것과 한국에서는 확실히 비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바라보는 관객의 눈빛이 다르면은 네네. 하는 입장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흥이 안 나고.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도 그런데요. 근데 그게 저는 싫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제가 룰을 정해놓을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까지 나와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제 마술의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 Natural is best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규율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내가 넘어오지 않는 선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신기한 것이 한정되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마술은 그래서 안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위축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긴 했지만요. 돌아보면은 결코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수익 구조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그 행사라는 건 주로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가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송년이나 학교 축제나 축제라면 뭐 대학교 축제나 뭐 대학교 축제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축제도 있어요. 네네. 되게 많은데요. 보통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 1주년이 됐어요. 우리 회사가 1주년 기념해서 무슨 공연하고 싶은데 지난번 어디 공연 갔더니 병선 씨 공연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공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연 문화의 특징은 그거예요. 제가 어디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관객이 있잖아요. 그 관객이 저의 또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을 공연했을 때 그리고 제대로 한다면
이게 약간 줄줄이 비엔나처럼 거미줄처럼 꾸준히 연락이 옵니다.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연락이 많이 오죠. 수익 구조가 아까 말씀하신 행사 네네. 말고는 지금 어떤 수입이 또 있으세요? 저는 행사 수익은 거의 연말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부 다 강연입니다. 강연. 네, 전부 다 강연이고 회사나 저 같은 경우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카운셀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임원진 분들이랑 미팅을 많이 해요.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어프로치를 해야지만 이 커렉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회사의 성향도 많이 중요하고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도 많이 오고 부모님도 같이 노릴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줄 테니 오케이 해서 막 미용실 한 적도 있었고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은 상담하다가 갑자기 펜 갖다가 마술을 하신 경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영업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보험사 직원분도 계셨고 재무설계사분도 계셨고 네네. 기업 개인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어떤 단체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주로 하는 이유들은 마케팅 회사에서는 뭐랄까요, 또 다른 사고방식을 열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 더 맞았어요. 디렉터적인 부분이요. 사람 한 명을 조금 더 알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이거구나. 마술로스 이런 걸 갖고 싶은 거구나. 단순하게 어떤 이성에게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배우신 분들이 한 80% 이상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심지어 여자분들도요. 네. 남자분들은 거의 한 90% 가까이죠. 네네네. 작업용으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됐고요. 초등학교에서 사실 엄청 큰 비전을 찾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디렉터의 성향을 갖춘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마술 인생 중에서 근데 마술 인생을 봤을 때 정말 큰 비전이라고 할 정도로 큰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도 초등학교에 방과후 강사를 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방과후 강사. 네. 처음에는 고정적인 어떤 수익이나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갔던 거였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이 마술은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술을 배우면은 그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대한 만족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저에게도 어떤 만족도가 있긴 하지만 이 만족도를 저는 타인에게서 좀 찾는 편이에요. 그게 저한테 좀 적용이 돼요. 네.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가 나한테 그렇죠. 더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디렉터적인 성향한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큰 비전이 되는구나 하면 나는 그거 가지고 디벨롭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도 디벨롭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시너지가 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데 저는 그게 아이들에게서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렉터적인 성향도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 이유가 고정관념이 생기는 시점이 초등학생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고정관념이 정말 성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도 많이 남는다는 어떤 연구조사도 있네요. 근데 이 마술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런 것들만 쭉쭉쭉 배워오거든요.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정답이 많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고정관념이 정말 오랫동안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마술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신기하고 말잖아요. 가르쳐주면은 접근을 각자 성향대로 하게 돼요. 나는 분명 여기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알려줬지만 이렇게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가 나와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지 않을까를 혼자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도 스스로 좀 깨우치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어떤 한 상상이나 어떤 한 물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네네네. 그 뭐랄까 한계를 두지 않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것이 비단 어떤 예술적인 그 틀 안에 예술로만 갖춰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좀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기가 될 수 있는. 네네네. 그쵸.
이게 마술사라는 타이틀을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신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중대 전역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연예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재패니즈 다이닝 바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사장님들이 어마어마하셨던 거죠. 지금 말씀드릴 수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블로그에도 치면 나오니까 그 영화 뷰티 사이드 혹시 보셨나요? 그 백종열 감독님 그리고 안성신 포토그래퍼님 그분은 윤종신 월간 윤종신 대한민국 넘버원 포토그래퍼 두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홍장현 포토그래퍼님 홍장현 포토그래퍼 워낙 인물 사진을 유명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이번에 럭키 영화 유해진 주연의 럭키 바른선 그 엔터테인먼트의 이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임승용 대표님, 네, 승용이 형 이렇게 네 분이 사장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게 됐는데 아르바이트로? 네, 아르바이트로요.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연예인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분들한테 저도 이제 어프로치 쌓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에 정말 내노라는 배우분들 이름 대면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거의 신임으로 많이 봤습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저 되게 희귀한 장면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 그 김정현 야구 선수 아시죠? 그래서 최민식 선생님이 오셨는데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셨는데 지금 이제 그 가게는 없어졌습니다. 최민식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김병현 야구 선생님 야구 투수한테 가지고 사인을 받더라고요. 서로 막 사인 받는 그런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예인분들에게 좀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퀄리티 있는 저만의 커리큘럼을 만들게 되었어요. 부담이 생긴 거죠.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도 많이 오셨어요. 거기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부들부들 떨면서 마술을 보여드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CF도 한 편 찍게 되었고요. 네. 그러다가 연예인 이민기 씨 아시나요? 네네. 이민기 씨를 이제 제자로 두게 되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디렉터의 커리큘럼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오랫동안 하게 된 건데 CF는 어떤 CF를 출연했어요? 아이리버의 S백이라고 하는 CF예요. 그때 당시 이제 MP4라고 하는 건데 손모델로 나옵니다. 이손이 나옵니다. 이손으로 나와서 이렇게 아이리버를 모델은 유승호 씨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승호 씨고요. 저는 이제 손이 나와서 아이리버를 광고해주는 그런 역할로 찍었었죠. 그러시구나.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내가 이게 조금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으세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26살쯤인가요? 친구들 이제 막 취업할 때 그때. 취업할 때. 네네.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갈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만큼 벌리지도 않고 심지어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인맥도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연예인 인맥은 어느 정도 생기긴 했지만 이제 막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벌이가 안 되니까 난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자비하더라도 쉽지가 않았죠. 실제로 이제 집도 조금 어려웠어 가지고 네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유혹이 두 가지 유혹이 옵니다. 첫 번째 유혹은요 이제 가라오케. 제가 연예인들 많이 오다 보니까 가라오케 혹시 볼 생각이 없었니? 하고 싶지 않니? 라는 제안을 한 3차례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너 정도면 떼돈을 벌 수 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술을 예술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오시는 분들은 돈으로 생각해 오지 않고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돈으로 완전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악의가 있어요. 악의. 물론 가라오케 정도라면 악의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랄까요.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뽑겠다는 이런 계산 같은 게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개인적인 프라이드의 차이인 것 같긴 하지만요. 물론 마술사분들도 지금 이거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 중에 마술사분들 계시겠지만 가라오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랄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호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술은 물론 똑같 정당해요. 내가 마술을 보여주고 돈을 받는 건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하지만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강압적인 약간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 선택의 차이인 거예요. 거기 출근한 이상 거기까지는 내 선택이 맞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이 여지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여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저에게는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두 번째 유혹은 이 근처였어요. 이 근처에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는데, 네. 마술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지금 사실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공연 사업이나 이런 게 있대요. 자기랑 같이 뭐 하면서 사업해볼 생각 없냐? 라고 해서 찾아오셨어요. 연락을 약속을 잡고요. 찾아오셔서 저기 로데오 거리 앞에서 만나 뵀었는데, 좀 번거진 모자를 쓰시고, 네. 네. 진짜 눈도 안 보이는 모자를 쓰시고, 생각보다 좀 약간 추리한 네. 분이 오셨는데, 도박장에 네. 가서 이제 타짜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손기술이 좋으니까. 네네네. 네. 그때 당시에 손기술 되게 화려한 거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내가 지금 너한테 이만큼 줄 수 있다고 5만원짜리 건이, 그때 5만원짜리 건이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5만원짜리 건으로 이렇게 딱 이만큼 꺼내주시더라고요. 이거 돈도 아니다. 하게 되면은 몇 대 몇으로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처음엔 머뭇머뭇 하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건지 뭐 가서 얘기하실까요? 커피숍도 안 들어갔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한 15분 만에 연락하고 끝났어요. 연락 얘기하고. 그래서 손기술 어느 정도 이런 거 가능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주면서 왠지 카드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카운팅. 혹시 이런 거 조그만 것도 가능해요? 플라스틱도 가능해요?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시는데 점점 제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굳혀지더라고요.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리고 화투패로 가는 거죠, 점점. 화투는 그렇게 딱 직접 찍어서 얘기는 말씀 안 하셨고요. 그냥 계속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장이 있대요. 그 사업장이 이제 하우스였던 거죠. 하우스라고 또 얘기도 안 하셨어요. 사업장이 있대요. 가서 뭐 이렇게 이런 기술 같은 거 몇 번 해주면은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타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냐? 뭐 비슷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은 뭐 바둑이랑 약간 바둑이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바둑이랑 하나 또 있었는데 홀덤이었나? 홀덤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카지노 같은 거 가봤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기술 쓰는 딜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선수가 필요하셨던 건지 딜러가 필요하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셨던 분이 한 분,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한 조리 되었고, 어느 정도 저는 또 약간 기사에도 몇 번 실렸거든요, 제가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이제 크게 잘못하면은 완전 매장당하는 수준이라 그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해서 네네 애초에 하지를 않습니다. 가끔 보여주기는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이쪽 마술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입지를 구축한 다음, 네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네네네. 그때 이 마술 업계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강사를 위한 강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강사를 위한 강사. 네.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저와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좀 같이 만나 뵙고 싶어요. 이 사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정말 한정된 루트로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열려 있는데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간 다음에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서 승진하고 뭐하고 내가 사실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정답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이룩된 거니까요. 정답일 수는 있지만 사회의 정답일 수는 있지만 각 개개인의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아닌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 혼자 좀 부족하잖아요. 뭐 매체가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이거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내가 직접 만져주는 것과 아니면 뭐 원격 조정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 좀 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 팬덤을 유지한 상태로 근데 조금 더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약간 그 여자 꼬시고 싶다는 그런 분들 앞에 있으면 마술 배우면 여자 꼬실 수 있지 않냐고. 그럼 배우러 오세요. 그럴 것 같죠? 안 돼요. 마술 진짜 잘하죠? 그래도 안 돼요. 네. 제가 이 마술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진짜 잘할 것 같죠? 잘해서 될 것 같죠? 안 돼요. 다 얘기해요. 그 이유를 얘기해요. 마술 끝나고 나면 뭐 할 건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술로서 얻어지는 각을 가지고 에너지 삼아서 나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절대 이 마술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기가 매력적이게 되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마술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 많죠. 그렇죠. 애제자가 어린아이에. 있습니다, 지금요. 아, 그러세요? 네네. 이런 마술사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네네. 아, 이거를 정말 당신의 직업으로, 학생들이나 당신의 직업으로 선택할 때 이것만은 명심해라. 하지 마세요. 절대 비춥니까? 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마술사로서만. 심지어 되게 유명하신 마술사 분들도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마술사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는 힘들다. 퍼스트 잡으랑 힘들다. 꼭 다른 세컨 잡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걸로만 꼭 내가 일생을 나는 마술로 벌어먹고 살 거야. 어떤 이상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다면은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상적인 되게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어울려요. 천성이에요, 정말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라면은 그 어떤 다른 직업보다 정말 해야 돼요. 이 마술이란 직업은 나 혼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거울 보고 마술을 하자면 신기하겠지만 내 트릭은 거울 속에 나도 알고 있고 실제 나는 나도 알고 있잖아요. 이 트릭을 모르는 다른 누군가가 있고 그 친구가 반응을 해줘야지만 마술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마술을 보여주는 것이 즐거워야만 해요. 죽을 때까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술사의 직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사랑해야 돼요. 원동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원동력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의미가 사라진다. 네, 의미 자체가. 내가 마술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그 어떤 직업보다 내가 보여줘야 되는 직업인데 그래야지만 이루어지는 직업인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이상 유지하기는 정말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수입적으로는 힘들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라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마술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거 한번. 내성적인 분. 말을 못 걸어요. 방콕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집순이 집돌이 되게 많잖아요. 집에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많이 만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고 들어야지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술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대사라도 나는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트릭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트릭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을 하게 돼요. 그럼 내성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이은결 선배님이세요.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이셨어요. 말도 못 하시고 지금 뭐 가히 보면은 돌플러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마리텔 보면은 선배 죄송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굉장하신 저는 그 정도시까지는 몰랐어요. 정말 재치 있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도는 아닙니다. 알았는데 그 과거에 그랬다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분이 되셨죠. 두 번째는 이제 원래 활기차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습득 능력이 굉장히 그 습득 능력에 비례하게 돼요. 그 활발한 것과.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더 즐거워져요. 일단은 기본적인 게 마술 즐겁잖아요. 내가 보여주면 너무 즐거워요. 보는 사람도 즐거워요. 같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서로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라는 게 애초에 뭐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가꾸는데, 내면을 가꾸는데, 내외면을 가꾸는데 총 큰 도움을 큰 도움이 돼요. 관객이라 생각하시고, 관객에게 앞으로 마술을 대할 때 이런 걸 부탁하고 싶다, 이런 점 있으세요? 문화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로. 아직까지도 이제 반 장난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질문을 해요. 마술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예술로, 아무래도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다면 한 50%는 자기를 이제 속이는 수단. 그래서 뭐 사기라는 단어가 꼭 들어와요. 사기? 네, 사기. 일단 속인다는 것 자체가 똑같으니까요. 문화적으로만 봐주신다면은
있는 그대로 즐겨주신다면은, 네. 그런 지나가다가, 와, 나 진짜 대박인 거 겪었어. 이런 느낌을 항상 마술 네. 앞에서는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생애 해보신 인터뷰 중에 가장 허접한 인터뷰지만 또 이렇게 네네. 그래도 와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네, 사람은 사람으로서 올라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만남의 자리가 어떨지는 서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이제 또 시작으로 해서 지금부터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된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네. 오늘 감사합니다. 후기까지 제가 너무 좋아요. 까레라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똑똑습니까? 네. 손가락 뭐 절단하는 것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아시더라도 보시면은 조금 내가 그동안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시도는 못 해봤다. 네,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따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등을 이렇게 잡아주는데요. 엄지손가락은 붙여주세요.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세워주시고 검지로 이렇게 가려줍니다. 검지로 가려줬죠. 십자가를 가려줬죠. 이 튀어나와 있는 마디를 가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엄지를 한번 접어볼까요? 그럼 엄지가 사라지죠. 그죠? 나타나죠? 사라지죠? 나타나죠? 사라지죠? 이걸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완벽하게 안 보일 때까지요. 그러면은 거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이 오른손 엄지로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엄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손이 쥐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가 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면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진짜 손가락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쵸? 이때 뺐을 때도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주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뗐다가 붙이고 가리고 다시 피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손가락이 늘어나는 거. 손가락이 늘어나는 거. 이거 못 따라하겠는데요, 저는?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하시면 돼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돌려보면서 방향키 왼쪽에 누르시면서 하시면 돼요. 엄지는 따봉 끝입니다. 잡고요. 이 따봉이 뒤에 있는 따봉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엄지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당겨주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요. 다시 원상태 바꿔주는 겁니다. 조금 리얼리티 살리고 싶으시면 엄지를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얘가 올라가면서 엄지가 나와주시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이렇게만 와도 신기하다. 신기해. 뭐야 이거. 조금 이제 연기력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연기력을 가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죠? 얘를 그냥 당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어렵네요. 네. 마지막 간단한 게 아닌데. 세 번째는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까먹었어요, 지금. 세 번째는